비트코인 시황 분석, 다양한 정보까지. 비트코인은 역시 경제적 자유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되는 영상입니다. 최근 이 코인판을 뒤흔들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과 무너지고 있는 시장 가격에 대해 구독자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요 구간들을 최근 돌파하면서 현물시장의 자금순환이 되며 장이 활기를 띠나 했지만 어김없이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며 지난 6월 이후 신규 저점을 갱신했습니다. 아직도 고점에 물려있으신 수많은 현물 투자자분들과 이외 스테이킹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활용해 유동적인 선물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고 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성으로 이 시장에 공존해 있지만 그분들의 방식이 잘못됐다 라고 비난할 수는 없겠죠. 다만 접근 방식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요. 이 시장에 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통념이 바로 이 현물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 루나 사태가 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세계에서 손을 꼽는 거래소가 뱅크런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저점이니까 지금 한번 주워 담아 볼까? 라는 생각은 굉장히 아니란 생각입니다. 비트코인이 6만 달러일 때 굵직한 VC들과 기업들이 너도 나도 돈을 긁어오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비트코인은 16,000달러네요. 아직도 이 판에서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냉정하게 지금은 돈 다 빼시고 예금 적금을 드시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저는 원래도 크립토의 가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았는데 물론 이 정도의 자금이 지금 들어온 이상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덩치가 굉장히 커졌고 이 판이 망하진 않겠지만 이 한 번의 신뢰를 잃어버린 판에 갑자기 자금들이 몰려서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확실한 제도와 각종 스캠들에 대한 규제가 정립되어서 다시 장이 정상화되는 시기를 거치고 또 다시 활기를 띠는데 이게 얼마가 걸릴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시 내가 물려있는 가격대까지 차트가 반등을 한다는 믿음, 개인의 믿음도 없죠. 냉정하게 믿음이 가지도 않는 이 실물 가치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는 이 난무하는 알트코인들의 신규 진입을 하는 목적이 혹시라도 나는 이 알트코인들에 대한 투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예금이나 적금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투자의 목적으로 죽어가는 이 판에 아직도 머물러 계시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오로지 이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매매에 접근하는 방향성과 이 차트를 보는 시야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하고자 해요.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4시간봉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의 차트 중 방향성이 나왔던 자리는 이렇게 총 6개가 있습니다. 지난 3개월은 제 개인적인 매매 횟수가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제가 차트를 지켜봐온 5년 동안 가장 쓰레기 같은 차트였어요. 제가 체크한 구간들은 미약하지만 이 차트의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나왔던 자리입니다. 자, 차트의 방향성에 변화가 생겼던 이 지점들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200EMA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트에 보이시는 하얀색 선이 바로 제가 표시해둔 200EMA입니다. 저는 최근 이 차트를 지켜보면서 딱 2가지 지표만 활성해 두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오더 블럭과 200EMA 이렇게 2개입니다. 지난 9월 중순 하락 당시 이 비트코인 4시간 봉에서 저항 매물대 역할을 하는 이 베어리시 오더블럭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상단에 이 저항 매물대의 기준을 잡아놓고 이제 아래에서의 움직임을 봐야겠죠. 이후에는 지루한 움직임이 계속 반복됐죠. 하단에서 횡보했지만 유의미한 블리시 오더블럭, 즉 지지 매물대 또한 형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체크해둔 지점에서만 어떤 공통적인 움직임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200EMA 지지에 실패하면서 이후 강한 하락이 동반되었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200EMA 위쪽으로 가격이 올라왔지만 200EMA에서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강한 하락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구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0EMA를 지지하는 듯 했지만
지지에 실패하자 이후 강한 하락이 동반되었고, 네 번째 구간 여기서도 200EMA 돌파를 시도했고 그 위로 가격대가 올라왔지만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그대로 강한 하락이 동반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구간 200EMA 돌파 성공 이후 두 번의 지지를 받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강한 상승이 동반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200EMA 지지를 실패했고 그대로 강한 하락이 동반된 모습 같이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패턴들은 제가 과거에 이런 교육 자료들을 통해서 차트의 방향성을 결정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패턴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같은 모양의 패턴들이 나오죠. 1시간봉 200EMA 지지 실패 시 강한 이탈이 나오는 모습, 이 프레임에 상관없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이 수백 번의 똑같은 패턴들을 봐왔을 만큼 굉장히 익숙한 자리들이었습니다. 이 패턴이라는 것은 100% 정답이 아닙니다. 100% 정답이 아니고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아닙니다. 그 가능성, 내가 여기서 방향성을 맞추는데 그 가능성을 올려주는 것이죠. 이 조금이라도 높은 가능성의 자리에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꼭 자기에게 익숙한 자리, 내 눈에 익숙한 자리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트 패턴과 움직임들은 글과 그림으로 공부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패턴들이 내 눈에 익어야 하고 향후 움직임의 예측을 그려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이렇게 익숙한 자리가 나왔을 때 진입과 대응, 진입 플러스 대응이 동시에 됩니다. 수십 수백만 원의 비법 강의들, 그리고 차트 고수들의 진입 타점, 이런 것들을 추종할 바에 본인에게 익숙한 자리들을 찾고 대응하는 방법을 갖추는 게 승률이 2배는 향상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들이 앞으로 다양한 프레임에서 수백 번 반복되며 찾아올 겁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추세 매매의 중요성입니다. 비트코인은 4월 이후 단 한 번도 추세의 변곡점 근처에도 다가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최근 3개월 동안 매수 버튼에 손을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손절도 많이 나갔습니다. 다만 매수만을 고집했던 사람들과의 수익률을 비교한다면 제가 더 월등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모든 매매법의 근간은 바로 이 리스크 관리가 포함된 추세 매매이며, 저는 이 방식이 어떤 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꾸준히 우상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기본 논리에서 이렇게 오르고 있을 때 사서 더 올랐을 때 팔고, 내려갈 때 사서 더 내려갈 때 파는, 이러한 응용을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좋지 않은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에 대한 생각들과 매매를 바라보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금 했는데, 필요로 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었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 판에 빨아먹을 단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까지 계속 붙어 있을 거니까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매매법들과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제 의견들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소통 채널들에서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들이었는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였습니다.